우리가 지금 해외 선물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왜 해외 선물을 해야 되고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인데 참 그렇다, 그죠? 미국 시장이 반딱반딱 올라가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영 재미가 없어, 그죠? 그나마 코스피는 좀 올라오고 있네, 그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할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누구나.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매매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소형주를 매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올라와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봐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잖아. 지금 이게 삼성전자예요. 지수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기껏 해봤자 얼마 안 올라왔어.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도 얼마 안 올라왔어,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저 고점에서 물려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 시장이 가는 시장이 아니야. 그게 팩트야. 왜 그럴까? 시장에 돈이 없어. 이게 좀 고질적인 병인데 뭐냐면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70%가 다 고점에 물려 있어요. 그리고 주식에 하던 30%는 주식을 떠났어. 그렇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신예들이 들어오면서 주린이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금리도 올랐지? 집값은 떨어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릴 때도 없고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자니 이자가 세니까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밸류적으로 기대감이 크고 야, 이 대한민국 굉장히 떠오르는 샛별이다. 야, 여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이 안 들어온다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야.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매력을 못 느껴요. 그냥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어디서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변할 때까지는 시장에 돈이 없다. 자, 시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가다가도 꼬꾸라지고 가다가도 꼬꾸라지고 가다가도 꼬꾸라지고 이러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코로나 시절에 쭉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눌린 상황에서 큰 파동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은 박스권이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외국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 웬만한 투자하는 곳은 유럽 쪽은 우리가 너무 생소하고, 그죠? 동남아나 이쪽, 중국이나 이쪽은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어디 투자 많이 해요? 미국 주식에 투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자, 미국 주식 좋아.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거, 아마존, 그치? 좋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여기 미국 주식 재무제표 보면서 원문으로 리포트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겠지. 있을 수도 있어.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 왜 나도 못하거든. 그래서 자, 미국 주식이 좋다는 건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투자할 만한 능력이 없어, 사실.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비영어권에서는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왜? 우리나라 주식도 잘 못하면서 미국 주식을 하겠다고? 안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자, 미국 주식이 좋다는 건 알아. 그래서 어차피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그 주식을 살 거면 그 주식이 상승하면 어때? 미국 시장이 오르잖아. 그죠? 우리는 이 시장을 사자는 거야. 이 시장. 이 시장을 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봐서 상승할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만 맞추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이 바로 해외 선물이다.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나라 시장 시총 몇 개 가지고 외국 자본 들어와서 우당탕탕 한판 해먹고 가면 시장도 흔들려. 맞잖아. 외국 자본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올리고 3% 내는 거 금방이야. 걔네 둘이 3%씩 왔다 갔다 하면 시장 박살나잖아. 그죠? 지금 에코프로비엔 봐봐요. 장난치기 좋잖아. 걔네도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시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국내 선물을 하기에는 너무 이 근본적으로 이 장난질을 많이 쳐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대신 글로벌 마켓,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큰 마켓, 장난을 못 치는 마켓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석한 대로, 우리가 분석한 대로 방향성을 맞아 가게끔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해외 선물 중에 우리가 나스닥 매매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예요. 장난질이 없어. 그리고 분석한 대로 대부분 맞아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엔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 눈을 돌려서 해외 선물로 지금은 잠시 피해 있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양 프로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국내 주식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언젠가 또 올라와야지 우리가. 왜? 우리의 근본은 주식이니까. 그죠?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과 파생, 해외 선물. 왜 해외 선물이냐? 국내 선물할 거면 그냥 주식을 해. 국내 선물할 거면 삼성전자를 사. 그지?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시장과 동떨어져 있는 아예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해외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물과 주식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처럼 주식이 눈 감고 일어나면 그냥 수익 나고 할 때는 주식 70%, 해외 선물 30%의 비중을 두는 거고, 좀 시장이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주식 50%, 해외 선물 50%를 가는 거야.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비리한데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 30%, 해외 선물 70%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쭉 뭡니까? 지금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서 시장이 큰 힘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 미국 시장은 갈 수도 있어. 근데 국내 시장은 힘들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해외 선물 70, 주식을 30으로 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요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해외 선물은 뭐다? 증거금이 깡패다.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로 돈 버는 방법, 가장 간단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10억을 갖고 와. 10억을 증거금에 넣어. 국내 증권사는 안 돼. 국내 증권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수점 매매가 안 돼. 10억 가지고 0.01 계약씩 한 방향으로만 계속 반대로 가면 계속 찍어. 계속 물타. 한 번은 맞는다. 왜?
여러분들이 10억 가지고 0.01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로스컷이 안 나. 해외 선물은 로스컷만 안 나면 무조건 돈 봅니다. 왜? 시장이라는 건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증거금이 깡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람에 있어서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10억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계좌에 보면 밑에 증거금률이 있죠. 증거금률. 증거금률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저 포함 이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방향성을 100% 맞출 수 없어. 요 방향성 100%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거금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증거금이 적으면 둘 중에 하나지. 뭐 증거금을 높이던가 아니면 계약수를 낮추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해외 선물은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렇다면 적정 증거금률은 얼마냐?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딱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하는 게 400에서 600%. 요 정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로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400에서 60%를 계속 맞춰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요. 계약수를 낮춰서 분할로 계속 나눠서 사든가 아니면 증거금이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서 방향성이 만약에 틀어졌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쪽으로 분명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추가로 입금을 해가지고 400에서 60%를 맞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은 언제나 파동을 가지고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오르니까.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이 없어요. 영원히 하락하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 큰 상승이 나온 뒤에는 큰 하락이 나오고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엔 더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반대로 찍었는데 큰 원웨이가 한번 나왔어. 그것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쭉 더 큰 반대 시장이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고 오겠죠. 버틸 수 있는 증거금률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기법이라고 이런 것도 없어. 사실 해외 선물은 결국에는 제일 좋은 기법은 증거금률을 맞추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잘해야 돼.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물하면서 반드시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증거금률. 이 증거금률을 못 맞추면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선물에 대한 기본 틀을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기법은 증거금률이다.